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15 총선 현장 시작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원 후보 만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우파 인터넷신문 리버티 코리아 포스터와 그다음에 봉주르 방송, 선구자 방송, 영우 방송, 홍영학 TV가 합동 대담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합동 대담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청하는 각각의 유튜브에 구독 눌러주시고 덧붙여서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이성원 후보님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신문 리버티 코리아 포스터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리버티 코리아 포스터 기사도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성원 전 의원, 현재는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후보십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시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얼굴은 뭐 여전하시네요. 얼굴은 여전하시고. 감사합니다. 예, 정말 이렇게 뭐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아주 스마트한 얼굴이시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이성원 의원님을 네. 굉장히 원래 젊어서부터 국회의원을 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크게 보는데 네. 사실은 만나면 좀 이렇게 아담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다가 네. 타이틀에다가 7.8기 작은 거인 이성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우상호 지금 민주당 의원 안녕하시죠? 예. 같이 열심히 지금 선거 운동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 우리나라 헌정사상 예. 6번 대결한 경우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5전을 이미 치렀고 예. 이번까지 하면 6전이 되는데 예. 뭐 좀 아쉽게도 제가 지금 2승 3패로 1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어떤 경우에도 예. 좀 승리를 해서 예. 그러니까 최소한 예. 동점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은 이번 선거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네. 이번 선거에서 저희 야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네. 과반수를 확보하게 되면 네. 완전히 자유민주주의가 네. 없어지면서 실제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많은 주민들이 만날 때마다 사실은 그런 우려를 저희한테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반드시 저희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반수를 확보해야 되고 또 저희 서대문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그러니까 6전 몇 패가 몇 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정말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서대문을 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힘 하나 드릴까요? 네. 저기 6전을 치렀는데 네. 예. 처음에 이 의원님이 먼저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우 의원님, 네. 그 다음에 이 의원님, 그다음에 네. 우 이렇게 되시잖아요. 네. 여기까지는 2성 2패 네. 됐는데 지난 19대, 20대에 우 의원께서 연성의 기록을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요번에 만약에 이 의원님이 연성되시면은 네. 이게 새로운 원칙을 이제 세웠기 때문에 이제 이 의원님이 이제 3성 4성의 어떤 연성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먼저 좀 본격적으로 네. 대담을 하기 전에 지금 코로나19 위기로 네. 국가적으로 좀 전부 다 지금 어렵고 국민 여러분 어려운데 네. 우선 국민들하고 네. 특히 서대문갑 네. 제가 알기로는 충현동, 천연동, 부가연동, 신천동, 연희동, 홍제 1, 2동 네. 같은데 여기 저기 주민들한테 네. 힘내라는 인사 말씀 좀 한번 하고 시작해 주시죠. 정말 고생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와 있는데요. 이번 우한폐렴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또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 같이 합심해 주는
그런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료진들의 아주 투혼을 발휘하고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해줌으로써 정말 대량 확산 상태를 좀 막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대한의협에서 7차례에 걸쳐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말 듣지 않고 열어나섰습니다. 오늘날 현실적으로 확진자가 거의 10,000여 명에 달하고 있고 사망자가 지금 16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피해는 수백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자화자찬하고 마치 대처를 잘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현실적인 감각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나마 지금 10,000명 선에서 확진자를 막고 또 사망자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은 정부가 잘하기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의료진들이 정말 합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때 다시 한번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책을 세울 것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너무 경제가 침체되니까 정부에서는 무슨 1,400만 가구에 대해서 1,000만 원씩 이렇게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마치 경제 회생을 위한 대책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은 650만의 소상공인들이 정말 지금 다 위기상에 몰려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이들이 무너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 당에서 김종인 대표가 제안했습니다마는 100조와 황교안 대표의 40조를 합해서 이 돈으로 우선 중소상공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이 정부에서는 너무 표를 의식해서 선거를 의식해서 하는 그런 매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제 벌써 의원님 되셔가지고 뭡니까 이 국민들한테 어떤 정책 발표하는 것처럼 아니 저는 예. 제가 16대 18대 국회의원으로 일을 했는데 제가 16대가 2000년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IMF 위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 경제 구조 특히 이 대기업 구조들이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공적 자금을 168조를 조성해가지고 다 무너져가던 대기업들에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아주 신속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가장 혜택을 본 회사가 지금 현대그룹입니다. 그룹입니다. 거기는 거의 30조 가까운 돈이 투입돼가지고 지금 오늘날 현대그룹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이처럼 그때 기업을 다시 구조조정하고 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늘의 경제가 계속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지만 오히려 그때보다는 훨씬 더 일반 토대가 되는 이층 내부가 다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 때 이 나라를 살리는 어떤 국회에서 정책 대안을 내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요번에 이 의원님이 당선되시면 또 한 번 세계공항도 온다고 그럴 때 이 국가와 국민을 살리는 좋은 대안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저는 굉장히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꼭 국회에 들어가서 그 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될 것 같습니다. 지성이면 감찰이고 나라가 원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미래통합당 서대문 갑 국회의원 후보가 되셨는데,
사실은 요번에 보면은 그 여당은 이념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총선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그 생활 경제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이러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네, 네. 그 이념 정권의 어떤 그 대책점을 가질 수 있는 네. 당의 어떤 그 진로라든지 네, 방향이라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그냥 반문 정권, 반문재인 정권 이렇게 하면 얘기가 더 이상 뭐 얘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국민들한테 자 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당이 맞아?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단 그렇습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좀 빌려 주시죠. 예.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가 아니고 좀 길게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간단하게 하면 예. 우선 이번 선거는 제가 모두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이 지금 3년 사이에 나라를 완전히 지금 거들려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외교, 안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 우한폐렴까지 대천을 보게 되면서 이대로 가면 제가 보기에 나라가 정말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 잡으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번 4.15 총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여기에 더불어서 지역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또 자기 지역의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장 박원순 11년, 저희는 서대문 구청장 10년, 그 국회의원 우상호 8년, 시의회 의장, 시의원, 구의회 의장까지 모조리 지금 민주당에서 싹 쓸어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서대문이 완전히 낙후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고 서대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에서는 기호 2번인 미래통합당인 이성은 후보가 되는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저는 우려하신 것처럼 당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투쟁성이라든지 우리 당의 어떤 이념적인 지향점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권이 이념에 치우쳐서 거의 좌파적인 친북적인 그런 정권이라는 거를 대다수 국민들이 다 이제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토대를 다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투쟁을 원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 당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의원 중에서 45%나 사실은 사람을 바꿨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 이거 좀 이렇게 하드한 얘기라고 그러나요? 네. 좀 이렇게요. 그 국민들이 정말 듣고 싶은 얘기지만 들으면 좀 귀찮은 얘기. 네. 귀찮다 그러면 들으면 좀 머리 아픈 얘기. 네. 이 얘기는 다 하셨으니까 네. 지금부터는 좀 같은 얘기라도 좀 재미있게 풀어나가시죠. 원래 말씀 잘하시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좀 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서대문 특히 의원님 지역구가 낙후되어 있고 주민들 네. 불만이 많아요. 네. 이유는 바로 뭐냐면 바로 옆에 마포를 봐라. 마포는 빌딩이 쭉쭉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그 모든 게 잘 되는데 아까 얘기한 서대문 특히 갑 네. 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을은 좀 그쪽에 좀 발전이 좀 뭐 아파트라도 짓고 그런데 갑 여기 정말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하는데 이제 물론 이제 개발하고 이런 거야 이제 의원님이 뭐 나서서 그 구청장하고 연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자 주민들은 잘 믿지를 못한다 이게요. 네, 저 네. 사람이 잘해줄까. 그래서 이 서대문갑 선거에 이기면은 이 의원님 지역구를 마포 이상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무슨 전략이 있으면 좀 재미있는 전략으로 이해가 쉽게 해주시죠. 실제로 지금 서대문 지역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이 마포이고 또 종로이고 은평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그런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예. 제가 낙선에서 8년 동안 지역을 다니면서도 많은 국민한테 정말 못이 박히도록 그 문제점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부가현동 지역에 뉴타운 사업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가현동 지역이 굉장히
그러니까 오래 형성된 마을인데 어쩌면 그 마을 산동네에 가면은 자동차는커녕 두 사람이 교체하기도 힘들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타운 사업을 유치해서 거기에 만 세대의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서 입주하게 돼 있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이 이제 저희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제 우상호 의원이 들어오고 또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런 사업을 전부 지금 그러니까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발목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다른 데 비해서 낙후되는 모습으로 돼 있는데 저는 우선 우리 서대문 지역을 발전시키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다수가 동의한다면 동의되는 그런 사업의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서대문에는 7만 세대 정도가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중에 거의 60%가 지금 현재는 아파트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이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으로서의 기본 인프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지 또 그러니까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사람들이 더 오고 싶어 하고 살고 싶어 하는데 이런 부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는 굉장히 비중을 두어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부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서대문 지역에 한 가운데로 경의선 철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근동을 거쳐서 부가연동, 연희동으로 해서 거쳐 가다 보니까 그 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은 양쪽에 엄청난 소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지역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공약으로 바로 그런 철도 부지를 전부 복개를 하고 복개하면 거기 위에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공간에 공원을 만들고 문화체육시설을 만들고 해서 주민들이 더 그러니까 아주 활기찬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약을 가지고 있는 점 바로 이게 어쩌면 공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뭐 주민 호응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호응이 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상호 의원 자꾸 뭐 드러내서 얘기합니다만 원래는 친구였다니까. 제가 4년 선배입니다. 선배십니까? 학부는 동기고 4년 선배입니다. 좀 늦게 다니셨구만. 저는 군대 마치고 들어왔고 우상호 의원은 군대 1학년 마치고 군대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맘먹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럼 버리장물이 없는 거죠. 4년 선배인데. 그런데 그 우 의원께서 항상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 폄하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서대문과 선거구에 연희동이 굉장히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연희동이 보수층입니다. 네. 보수층인데 제가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이 의원님이 못 사는 동네에 8년 동안 눈물 젖은 빵을 같이 먹다 보니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쪽은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좀 접근을 못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 의원님이 거기서 표가 많이 나와서 보수층이 자기를 지지한다고 이렇게 이거 맡아도 옵니까? 그거는 우 의원님 제가 보기엔 착각인데요. 왜 착각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지금 연희동 지역의 인구가 상주이라는 인구가 3만 9천 명입니다. 그런데 바로 연세대학교와 이화여대와 서강대학교가 신촌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니는 재학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원룸 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하느냐? 신촌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세대수의 80%가 원룸입니다. 그중에 20대, 30대가 거의 5천 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연희동도 인구 3만 9천 명이지만 그 연대 서문 뒤쪽으로 다 원룸촌으로 바뀌어서 20대와 30대 원룸 세대가 거의 6천 세대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거에는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에는 별로 참여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선거할 때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사실 저희 당에는 안철수 당 후보가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 당에서 좀 그러니까 편견이 있다 보니까 그 선거 투표할 때 그분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상호 후보 쪽을 지지하는 표를 많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렇게 표차를
그쪽 신촌하고 연희동 중에서 제가 5천 표를 줬습니다. 예. 그래서 표가 나온 것이지 예. 연희동에 있는 보수 세력이 본인을 찍었다라고 하면 그건 자기 착각이죠. 아마 그건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제 결과가 보여질 겁니다. 어떻게 나올 것인지. 예. 그래서 저는 우 의원이 물론 그쪽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예. 뭐 매일 밤 거의 동네에서 술 마시고 다니고 하면서 노래방도 가고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을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보수 세력이란 분들이 예. 그렇게 이념적으로 치우쳐 있는 그런 후보에게 선뜻 자기 표를 줄 정도로 저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그 젊은 분들이 지금 많이 표심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엔 대학생들도 제가 보기에 저희가 명함 드리면 잘 받고 지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우 의원이 꿈꾸는 그런 일은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예. 의원님, 뭐 열변 강조하신 거 정말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걸 참 많이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이런 그 의원님이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 토론하고 이건 아파트에서 토론하는 겁니다. 예, 아파트 주민들하고 예. 아파트 그러니까 새롭게 입주한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홍계동에 있는 그러니까 센트럴 파크인데 아파트인데 예. 여기에 지금 교통신호 체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서 예. 그분들과 지금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네 보니까요. 네. 이것도 또 코로나 선거 임박해서 같은데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진도 보셨군요. 이게 영천시장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을 때 요즘에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악수를 청하고 격려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겁니다. 지금 가면 아주 그냥 주민들이 이렇게 같이 악수하기 위해서 많이 줄을 서기도 합니다. 네. 아니 아주머니들한테 인기가 좋으시군요. 제가 젊을 때는요 조금 괜찮았고요. 지금도 좋으십니다. 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37살 때 왔는데 그때 우리 좀 나이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그때 제가 짝사랑한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분 연세가 83세입니다. 농담이고요. 그만큼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20년 넘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 30대 왔을 때 우리를 도와주던 어머니들이 지금은 70대, 80대 된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원래 뭐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고 또 잔정이 많으시는 분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실 겁니다. 덜 권위적이고 제가 이렇게 봐도 이거 외모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우상호 의원님하고 차이가 뭐가 있으세요? 차이라 그러면 우상호 의원은 아주 말씀을 잘하세요. 당의 대변인도 여러 번 하시고 또 뭐 지금 당직도 원내대표도 하시고 뭐 등등 해서 그런 면에서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 문제는 말씀만큼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말씀하고 행동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은가. 제가 아까 모두의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5전 2승 3패가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 첫 번째 패배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직후에 있었던 선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1,800표를 졌는데 근데 그 선거에서 우상호 후보 측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나중에 재정신청까지 받아들여져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부정축제 해가지고 아버지 명의로 빌딩을 사놨다. 이거를 사진을 찍고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종친회, 제가 이 시인데 이 시 종친회 건물에 저희 아버님이 공교롭게 재경 종친회 회장이었는데 등기부 등본에 아버님 이름이 있으니까 법인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거를 개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자기 지구당 당사 우상호 의원 방에서 교육을 시켰어요. 나중에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여기까지만 하셔야 됩니다. 좀 더 하시면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하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우상호 의원 보좌관이 다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도 잘하고 용모도 아주 소탈하고 좋은데 말과 행동이 좀 일치될 수 있도록 하고 깨끗한 선거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허위사실 유포는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선거만큼 우리가 6번 싸우는 것만큼 선거 캠페인도
기록에 남을 만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고. 뭐 용모도 제가 보니까 훨씬 나시고 그 우상호 의원님보다 벌써 연세가 아래인데 머리도 의원님은 머리숱도 많으신데 그 우상호 의원님 머리숱도 없는 것 같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좀 정말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여기 보니까 와싱 상담 네. 8년 동안인데 네. 여러 가지 뭐 봉사도 많이 하셨을 거고 네. 그 정말 그 흔히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치인은 선거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이 다녀야 된다고. 네. 마누라한테도 구박받고 뭐 또 자식들한테도 홀대당하고 그렇게 산다는데 네. 그런 사모님 제가 실제로 제가 지금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제가 그 침대에는 못 들어가고요. 마루에서 잡니다. 마루에서 개랑 같이 자고 있어요. 제가 한국 애견협회 부회장인데 예. 제가 개를 5마리 키우거든요. 예. 저희 마루에서 개하고 같이 자는데 예. 사실은 8년이라는 세월이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 뭐 우리 말에 그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그 예. 빵의 참맛을 느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예. 정말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예. 지역 분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기도 했고 예. 왜 그렇게 제대로 네가 국회의원 할 때 제대로 못했느냐 예. 맞기도 했고 또 왜 이렇게 이런 일을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느냐라고 또 야단을 맞기도 했고 또 어떤 때 행사에 가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 발언 기회를 주는데 떨어진 사람은 발언 기회를 안 줘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에 서대문 약사회라고 있는데 약사회 총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아주 발언 기회도 못 갖고 그렇게 맥이 빠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고 사실은 뭐 이 낙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러움이라는 것이 뭐 말로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보기에 우리 당원들에 대한 더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더 겸허하게 그러니까 그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낙선해서 8년 됐는데 저를 버리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당이라든가 주민들에게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절절한데 다시 내가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더 연마하는 그런 시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번 선거에서 다시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3선이 되는데 정말 당도 같이 쇄신하고 또 저희 지역도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잘 준비된 그런 후보가 돼 있습니다. 좀 좋은 평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마지막 그 뭐 좀 어디 새로 이제 8년 와신 상담 하셨으니까 이제 뭔가 내가 정말 이것만은 꼭 얘기를 하겠다 해서 새 비전을 하나 발표해 주십사고 얘기를 하려는데 혼자 그냥 마무리를 다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는 그러면 지금 다시 기회를 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가면 모두의 말씀을 사회자께서 하셨습니다만은 이 나라가 완전히 이념에 의해서 좌우가 완전히 분열돼 버렸고 그리고 지금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완전히 좀 친북적인 그런 그러니까 태도를 취하면서 너무 이념 중심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편가를 하고 있는 거죠. 국민을 완전히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일단은 지금 나라를 행정부를 이끌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니까 최소한 국회는 미래통합당이 야당인데 미래통합당이 중심이 돼서 과반수 이상 가져서 국회에서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는 일을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행정부를 견제하는 일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나라가 좀 바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제가 서대문 지역의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기회가 되면 장관 간다든지 또 기회가 되면 서울시장 가겠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일하는 동안만큼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내가 내 뿌리를 뼈를 묻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좀 그런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정치인들과 다른 그런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나라의 바른 방향을 위해서도 일하는 그런 좀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흔히 볼 때 이 과일도 상처 났던 과일이 네. 더 이 농 익어가지고 맛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상처가 나쁜 상처가 아니고 네, 네. 그 여러 가지 선거에서 좀 지고 오랜 그 연단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을 상당히 뭐 새로운 걸 위해서 그 각오를 하고 네. 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좀 뭐 모든 계획을 세웠던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특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우리가 국가적으로 경제적이고 또 국가 어떤 사회적인 위기가 오고 또 국가 체제적으로 위기가 올 때 우리 이 후보님의 서대문갑 미래통합당 서대문갑 이성훈 후보님의 그 지략과 그다음에 지혜가 발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좋은 평가 감사합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거 들었던 그 지역 구민들이나 국민들이나 네, 네. 다 공감하실 줄로 알고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